초인이 되는 법.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대한 힘을 깨우는 기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초능력이 만화책이나 비밀 실험실 혹은 특수훈련 캠프가 아닌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범한 삶과 초인적인 삶을 가르는 차이가 어떤 마법이나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건드려보지 못했던 내면의 잠재력을 여는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흔히 초인이라고 하면 높은 빌딩을 뛰어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모습을 떠올리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초인이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온전히 지배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우리는 절반쯤 잠이 든 채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사슬에 묶여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에 정신을 빼앗기고 자기 안의 두려움에 패배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분명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깨어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에 맡겨진 듯한 인생을 거부하고 다른 모두가 안락함에 안주할 때 과감히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을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씨앗은 어두운 흙더미 아래 갇혀 있지만 초인적인 씨앗은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와 빛을 향해 뻗어나가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위대한 존재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씨앗을 틔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당신의 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힘을 담는 그릇이자 당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몸을 마치 전사의 갑옷처럼 다루십시오. 좋은 에너지로 채우고 엄격한 규율로 훈련시키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약한 몸은 강한 정신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낡고 작은 배로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벼려야 합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정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의심의 소음을 잠재우고 명확하게 생각하며 깊이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규율 없는 지식은 날이 서지 않은 칼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번쩍일지 몰라도 아무것도 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곳에 당신의 회복 탄력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때 결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바로 그 힘입니다. 강인한 정신이 없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지고 강인한 정신이 있다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한계라는 벽을 부수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새로 쓰며 안락함 대신 성장을 몇 번이고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초인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초인이 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초인이 될 것인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자동 조종 모드는 눈을 채 뜨기도 전에 스마트폰으로 손을 뻗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각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를 외치면서도 입으로는 네라고 말하게 만들고 기억조차 희미한 하루하루를 표류하게 만듭니다. 초인이 되는 여정은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깨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일을 미룰 때, 무의식적으로 SNS를 확인할 때,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순간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작은 수첩이나 메모 앱을 사용해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기록해보세요. 자각은 짙은 안개를 가르는 첫 번째 빗줄기와 같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발견했다면 의도적인 마찰을 만들어 그 고리를 끊으세요. 너무 자주 사용하는 앱은 정말 필요한가요? 라는 이름의 폴더에 넣어 홈 화면에서 치워버리세요. 침실 밖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아침에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 30분의 집중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언제든 할 수 있는 모호한 선택지 대신 나는 오후 1시와 7시에만 SNS를 확인한다와 같은 명확한 규칙을 만드세요. 규칙은 감옥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데려다주는 레일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침을 우왕좌왕하는 소방훈련이 아닌 하루를 힘차게 쏘아 올리는 발사대처럼 설계하십시오. 물 마시기, 움직이기, 계획하기. 이 3단계면 충분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가득 마시고 5분간 스트레칭이나 팔굽혀펴기를 하며 그날 달성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결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단순한 할 일이 아니라 결과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하루의 시작을 수동적인 반응 모드에서 능동적인 창조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나머지 시간이 엉망이 되더라도 당신은 이미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몸은 장식품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을 증폭시키는 앰프입니다. 강한 신체는 규율을 지키기 쉽게 만들고 사고를 더 명료하게 하며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근력, 심폐지구력, 그리고 유연성. 이 3가지 기둥을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한 번에 30분에서 45분간의 꾸준한 운동이 그 어떤 비법보다 당신의 역량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4번째 기둥, 바로 회복입니다. 잠은 눈을 감고 하는 근력 운동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어둡고 서늘한 침실, 잠들기 전 스크린 멀리하기. 이 간단한 습관들이 당신을 재충전시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집중력은 초능력입니다. 날카로운 마음은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선택적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최고의 집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고 그것을 마치 요새처럼 보호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삶을 가장 크게 움직일 단 하나의 일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 방해 요소가 늘어나기 전에 60분에서 90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모든 탭을 닫고 알림을 끄고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처음에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흩어진 노력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정신은 당신의 엔진입니다. 가치관, 의미, 회복 탄력성이 바로 그 연료입니다. 이 엔진이 약하면 강인한 육체와 명석한 정신도 스트레스 아래에서는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정신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직, 탁월함, 가족, 봉사, 성장.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5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각각이 일상적인 행동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정의해 보십시오. 선택의 갈림길에서 길이 흐릿해질 때 이 가치관들은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실패를 겪었을 때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번 실패를 통해 귀중한 피드백을 얻었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것은 실망감이다.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경계는 안정을 찾고 우리는 계속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 자신과의 매일 벌이는 결투입니다. 어제보다 책 한 페이지 더 읽기, 운동 한 세트 더 하기, 다정한 대화 한 번 더 나누기. 이 작은 1%의 개선은 하루하루 보면 미미하지만 한 달, 1년이 쌓이면 경이로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안락함은 아름다운 휴식처이지만 끔찍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성장은 항상 약간의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을 부러뜨릴 정도가 아닌 적응하게 만들 정도의 적절한 스트레스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훈련을 하십시오. 60초간 찬물 샤워를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30분 일찍 일어나 당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계속 피해왔던 어려운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용기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망토를 두르거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완벽하게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 조종 대신 자각을, 변명 대신 규율을, 안락함 대신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탱하는 몸, 당신을 이끄는 마음, 그리고 당신의 중심을 잡아주는 정신을 매일같이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강철을 단련하는 과정에 비유해 봅시다. 뜨거운 열과 강력한 압력, 그리고 수많은 반복이 쓸모없던 쇳덩어리를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명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겪는 고난과 당신이 내리는 선택, 그리고 끈질긴 인내가 당신을 비범한 존재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초인은 도착지가 아니라 매일의 수련입니다. 당신이 그 삶을 살아낼수록 당신은 애초에 평범하게 살도록 의도된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약점 속에는 강함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물을 주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인생을 헬스장의 러닝머신이 아닌 거대한 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러닝머신 위에서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아무리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공기는 희박해지고 오르막은 가팔라지지만 당신이 보는 풍경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막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다가 문득 어느 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초인이라는 칭호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달이나 한순간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조용한 아침, 알람을 끄고 더 자는 대신 일어나는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대신 진실을 말하는 순간에 움츠러드는 대신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간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망토는 당신의 습관,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정신, 그리고 당신의 용기로 짜여 있습니다. 매일 그 망토를 입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존재, 평범함이 아닌 비범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깊은 통찰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초인이 되는 법,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대한 힘을 깨우는 기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초능력이 만화책이나 비밀 실험실 혹은 특수훈련 캠프가 아닌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범한 삶과 초인적인 삶을 가르는 차이가 어떤 마법이나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건드려보지 못했던 내면의 잠재력을 여는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흔히 초인이라고 하면 높은 빌딩을 뛰어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모습을 떠올리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초인이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온전히 지배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우리는 절반쯤 잠이 든 채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사슬에 묶여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에 정신을 빼앗기고 자기 안의 두려움에 패배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분명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깨어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에 맡겨진 듯한 인생을 거부하고 다른 모두가 안락함에 안주할 때 과감히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을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씨앗은 어두운 흙더미 아래 갇혀 있지만 초인적인 씨앗은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와 빛을 향해 뻗어나가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위대한 존재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씨앗을 틔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당신의 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힘을 담는 그릇이자 당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몸을 마치 전사의 갑옷처럼 다루십시오. 좋은 에너지로 채우고 엄격한 규율로 훈련시키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약한 몸은 강한 정신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낡고 작은 배로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벼려야 합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정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의심의 소음을 잠재우고 명확하게 생각하며 깊이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규율 없는 지식은 날이 서지 않은 칼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번쩍일지 몰라도 아무것도 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곳에 당신의 회복 탄력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때 결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바로 그 힘입니다. 강인한 정신이 없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지고 강인한 정신이 있다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한계라는 벽을 부수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새로 쓰며 안락함 대신 성장을 몇 번이고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초인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초인이 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초인이 될 것인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자동 조종 모드는 눈을 채 뜨기도 전에 스마트폰으로 손을 뻗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각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를 외치면서도 입으로는 네라고 말하게 만들고 기억조차 희미한 하루하루를 표류하게 만듭니다. 초인이 되는 여정은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깨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일을 미룰 때, 무의식적으로 SNS를 확인할 때,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순간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작은 수첩이나 메모 앱을 사용해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기록해보세요. 자각은 짙은 안개를 가르는 첫 번째 빗줄기와 같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발견했다면 의도적인 마찰을 만들어 그 고리를 끊으세요. 너무 자주 사용하는 앱은 정말 필요한가요? 라는 이름의 폴더에 넣어 홈 화면에서 치워버리세요. 침실 밖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아침에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 30분의 집중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언제든 할 수 있는 모호한 선택지 대신 나는 오후 1시와 7시에만 SNS를 확인한다와 같은 명확한 규칙을 만드세요. 규칙은 감옥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데려다주는 내일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침을 우왕좌왕하는 소방훈련이 아닌 하루를 힘차게 쏘아 올리는 발사대처럼 설계하십시오. 물 마시기, 움직이기, 계획하기. 이 3단계면 충분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가득 마시고 5분간 스트레칭이나 팔굽혀펴기를 하며 그날 달성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결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단순한 할 일이 아니라 결과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하루의 시작을 수동적인 반응 모드에서 능동적인 창조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나머지 시간이 엉망이 되더라도 당신은 이미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몸은 장식품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을 증폭시키는 앰프입니다. 강한 신체는 규율을 지키기 쉽게 만들고 사고를 더 명료하게 하며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근력, 심폐지구력, 그리고 유연성. 이 3가지 기둥을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한 번에 30분에서 45분간의 꾸준한 운동이 그 어떤 비법보다 당신의 역량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4번째 기둥, 바로 회복입니다. 잠은 눈을 감고 하는 근력 운동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어둡고 서늘한 침실, 잠들기 전 스크린 멀리하기. 이 간단한 습관들이 당신을 재충전시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집중력은 초능력입니다. 날카로운 마음은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선택적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최고의 집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고 그것을 마치 요새처럼 보호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삶을 가장 크게 움직일 단 하나의 일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 방해 요소가 늘어나기 전에 60분에서 90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모든 탭을 닫고 알림을 끄고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처음에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흩어진 노력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정신은 당신의 엔진입니다. 가치관, 의미, 회복 탄력성이 바로 그 연료입니다. 이 엔진이 약하면 강인한 육체와 명석한 정신도 스트레스 아래에서는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정신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직, 탁월함, 가족, 봉사, 성장.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5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각각이 일상적인 행동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정의해 보십시오. 선택의 갈림길에서 길이 흐릿해질 때 이 가치관들은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실패를 겪었을 때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번 실패를 통해 귀중한 피드백을 얻었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것은 실망감이다.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경계는 안정을 찾고 우리는 계속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 자신과의 매일 벌이는 결투입니다. 어제보다 책 한 페이지 더 읽기, 운동 한 세트 더 하기, 다정한 대화 한 번 더 나누기. 이 작은 1%의 개선은 하루하루 보면 미미하지만 한 달, 1년이 쌓이면 경이로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안락함은 아름다운 휴식처이지만 끔찍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성장은 항상 약간의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을 부러뜨릴 정도가 아닌 적응하게 만들 정도의 적절한 스트레스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훈련을 하십시오. 60초간 찬물 샤워를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30분 일찍 일어나 당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계속 피해왔던 어려운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용기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망토를 두르거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완벽하게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 조종 대신 자각을, 변명 대신 규율을, 안락함 대신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탱하는 몸, 당신을 이끄는 마음, 그리고 당신의 중심을 잡아주는 정신을 매일같이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강철을 단련하는 과정에 비유해 봅시다. 뜨거운 열과 강력한 압력, 그리고 수많은 반복이 쓸모없던 쇳덩어리를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명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겪는 고난과 당신이 내리는 선택, 그리고 끈질긴 인내가 당신을 비범한 존재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초인은 도착지가 아니라 매일의 수련입니다. 당신이 그 삶을 살아낼수록 당신은 애초에 평범하게 살도록 의도된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약점 속에는 강함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물을 주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인생을 헬스장의 러닝머신이 아닌 거대한 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러닝머신 위에서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아무리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공기는 희박해지고 오르막은 가팔라지지만 당신이 보는 풍경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막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다가 문득 어느 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초인이라는 칭호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달이나 한순간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조용한 아침, 알람을 끄고 더 자는 대신 일어나는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대신 진실을 말하는 순간에 움츠러드는 대신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간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망토는 당신의 습관,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정신, 그리고 당신의 용기로 짜여 있습니다. 매일 그 망토를 입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존재, 평범함이 아닌 비범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깊은 통찰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초인이 되는 법,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대한 힘을 깨우는 기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초능력이 만화책이나 비밀 실험실 혹은 특수훈련 캠프가 아닌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범한 삶과 초인적인 삶을 가르는 차이가 어떤 마법이나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건드려보지 못했던 내면의 잠재력을 여는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흔히 초인이라고 하면 높은 빌딩을 뛰어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모습을 떠올리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초인이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온전히 지배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우리는 절반쯤 잠이 든 채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사슬에 묶여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에 정신을 빼앗기고 자기 안의 두려움에 패배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분명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깨어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에 맡겨진 듯한 인생을 거부하고 다른 모두가 안락함에 안주할 때 과감히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을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씨앗은 어두운 흙더미 아래 갇혀 있지만 초인적인 씨앗은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와 빛을 향해 뻗어나가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위대한 존재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씨앗을 틔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당신의 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힘을 담는 그릇이자 당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몸을 마치 전사의 갑옷처럼 다루십시오. 좋은 에너지로 채우고 엄격한 규율로 훈련시키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약한 몸은 강한 정신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낡고 작은 배로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벼려야 합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정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의심의 소음을 잠재우고 명확하게 생각하며 깊이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규율 없는 지식은 날이 서지 않은 칼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번쩍일지 몰라도 아무것도 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곳에 당신의 회복 탄력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때 결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바로 그 힘입니다. 강인한 정신이 없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지고 강인한 정신이 있다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한계라는 벽을 부수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새로 쓰며 안락함 대신 성장을 몇 번이고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초인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초인이 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초인이 될 것인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자동 조종 모드는 눈을 채 뜨기도 전에 스마트폰으로 손을 뻗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각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를 외치면서도 입으로는 네라고 말하게 만들고 기억조차 희미한 하루하루를 표류하게 만듭니다. 초인이 되는 여정은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깨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일을 미룰 때, 무의식적으로 SNS를 확인할 때,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순간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작은 수첩이나 메모 앱을 사용해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기록해보세요. 자각은 짙은 안개를 가르는 첫 번째 빗줄기와 같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발견했다면 의도적인 마찰을 만들어 그 고리를 끊으세요. 너무 자주 사용하는 앱은 정말 필요한가요? 라는 이름의 폴더에 넣어 홈 화면에서 치워버리세요. 침실 밖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아침에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 30분의 집중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언제든 할 수 있는 모호한 선택지 대신 나는 오후 1시와 7시에만 SNS를 확인한다와 같은 명확한 규칙을 만드세요. 규칙은 감옥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데려다주는 레일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침을 우왕좌왕하는 소방훈련이 아닌 하루를 힘차게 쏘아 올리는 발사대처럼 설계하십시오. 물 마시기, 움직이기, 계획하기. 이 3단계면 충분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가득 마시고 5분간 스트레칭이나 팔굽혀펴기를 하며 그날 달성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결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단순한 할 일이 아니라 결과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하루의 시작을 수동적인 반응 모드에서 능동적인 창조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나머지 시간이 엉망이 되더라도 당신은 이미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몸은 장식품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을 증폭시키는 앰프입니다. 강한 신체는 규율을 지키기 쉽게 만들고 사고를 더 명료하게 하며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근력, 심폐지구력, 그리고 유연성. 이 3가지 기둥을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한 번에 30분에서 45분간의 꾸준한 운동이 그 어떤 비법보다 당신의 역량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4번째 기둥, 바로 회복입니다. 잠은 눈을 감고 하는 근력 운동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어둡고 서늘한 침실, 잠들기 전 스크린 멀리하기. 이 간단한 습관들이 당신을 재충전시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집중력은 초능력입니다. 날카로운 마음은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선택적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최고의 집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고 그것을 마치 요새처럼 보호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삶을 가장 크게 움직일 단 하나의 일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 방해 요소가 늘어나기 전에 60분에서 90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모든 탭을 닫고 알림을 끄고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처음에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흩어진 노력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정신은 당신의 엔진입니다. 가치관, 의미, 회복 탄력성이 바로 그 연료입니다. 이 엔진이 약하면 강인한 육체와 명석한 정신도 스트레스 아래에서는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정신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직, 탁월함, 가족, 봉사, 성장.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5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각각이 일상적인 행동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정의해 보십시오. 선택의 갈림길에서 길이 흐릿해질 때 이 가치관들은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실패를 겪었을 때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번 실패를 통해 귀중한 피드백을 얻었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것은 실망감이다.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경계는 안정을 찾고 우리는 계속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 자신과의 매일 벌이는 결투입니다. 어제보다 책 한 페이지 더 읽기, 운동 한 세트 더 하기, 다정한 대화 한 번 더 나누기. 이 작은 1%의 개선은 하루하루 보면 미미하지만 한 달, 1년이 쌓이면 경이로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안락함은 아름다운 휴식처이지만 끔찍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성장은 항상 약간의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을 부러뜨릴 정도가 아닌 적응하게 만들 정도의 적절한 스트레스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훈련을 하십시오. 60초간 찬물 샤워를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30분 일찍 일어나 당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계속 피해왔던 어려운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용기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망토를 두르거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완벽하게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 조종 대신 자각을, 변명 대신 규율을, 안락함 대신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탱하는 몸, 당신을 이끄는 마음, 그리고 당신의 중심을 잡아주는 정신을 매일같이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강철을 단련하는 과정에 비유해 봅시다. 뜨거운 열과 강력한 압력, 그리고 수많은 반복이 쓸모없던 쇳덩어리를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명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겪는 고난과 당신이 내리는 선택, 그리고 끈질긴 인내가 당신을 비범한 존재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초인은 도착지가 아니라 매일의 수련입니다. 당신이 그 삶을 살아낼수록 당신은 애초에 평범하게 살도록 의도된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약점 속에는 강함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물을 주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인생을 헬스장의 러닝머신이 아닌 거대한 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러닝머신 위에서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아무리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공기는 희박해지고 오르막은 가팔라지지만 당신이 보는 풍경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막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다가 문득 어느 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초인이라는 칭호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달이나 한순간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조용한 아침, 알람을 끄고 더 자는 대신 일어나는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대신 진실을 말하는 순간에 움츠러드는 대신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간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망토는 당신의 습관,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정신, 그리고 당신의 용기로 짜여 있습니다. 매일 그 망토를 입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존재, 평범함이 아닌 비범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깊은 통찰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초인이 되는 법,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대한 힘을 깨우는 기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초능력이 만화책이나 비밀 실험실 혹은 특수훈련 캠프가 아닌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범한 삶과 초인적인 삶을 가르는 차이가 어떤 마법이나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건드려보지 못했던 내면의 잠재력을 여는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흔히 초인이라고 하면 높은 빌딩을 뛰어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모습을 떠올리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초인이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온전히 지배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우리는 절반쯤 잠이 든 채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사슬에 묶여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에 정신을 빼앗기고 자기 안의 두려움에 패배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분명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깨어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에 맡겨진 듯한 인생을 거부하고 다른 모두가 안락함에 안주할 때 과감히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을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씨앗은 어두운 흙더미 아래 갇혀 있지만 초인적인 씨앗은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와 빛을 향해 뻗어나가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위대한 존재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씨앗을 틔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당신의 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힘을 담는 그릇이자 당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몸을 마치 전사의 갑옷처럼 다루십시오. 좋은 에너지로 채우고 엄격한 규율로 훈련시키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약한 몸은 강한 정신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낡고 작은 배로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벼려야 합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정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의심의 소음을 잠재우고 명확하게 생각하며 깊이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규율 없는 지식은 날이 서지 않은 칼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번쩍일지 몰라도 아무것도 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곳에 당신의 회복 탄력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때 결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바로 그 힘입니다. 강인한 정신이 없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지고 강인한 정신이 있다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한계라는 벽을 부수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새로 쓰며 안락함 대신 성장을 몇 번이고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초인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초인이 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초인이 될 것인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자동 조종 모드는 눈을 채 뜨기도 전에 스마트폰으로 손을 뻗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각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를 외치면서도 입으로는 네라고 말하게 만들고 기억조차 희미한 하루하루를 표류하게 만듭니다. 초인이 되는 여정은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깨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일을 미룰 때, 무의식적으로 SNS를 확인할 때,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순간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작은 수첩이나 메모 앱을 사용해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기록해보세요. 자각은 짙은 안개를 가르는 첫 번째 빗줄기와 같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발견했다면 의도적인 마찰을 만들어 그 고리를 끊으세요. 너무 자주 사용하는 앱은 정말 필요한가요? 라는 이름의 폴더에 넣어 홈 화면에서 치워버리세요. 침실 밖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아침에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 30분의 집중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언제든 할 수 있는 모호한 선택지 대신 나는 오후 1시와 7시에만 SNS를 확인한다와 같은 명확한 규칙을 만드세요. 규칙은 감옥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데려다주는 레일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침을 우왕좌왕하는 소방훈련이 아닌 하루를 힘차게 쏘아 올리는 발사대처럼 설계하십시오. 물 마시기, 움직이기, 계획하기. 이 3단계면 충분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가득 마시고 5분간 스트레칭이나 팔굽혀펴기를 하며 그날 달성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결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단순한 할 일이 아니라 결과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하루의 시작을 수동적인 반응 모드에서 능동적인 창조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나머지 시간이 엉망이 되더라도 당신은 이미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몸은 장식품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을 증폭시키는 앰프입니다. 강한 신체는 규율을 지키기 쉽게 만들고 사고를 더 명료하게 하며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근력, 심폐지구력, 그리고 유연성. 이 3가지 기둥을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한 번에 30분에서 45분간의 꾸준한 운동이 그 어떤 비법보다 당신의 역량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4번째 기둥, 바로 회복입니다. 잠은 눈을 감고 하는 근력 운동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어둡고 서늘한 침실, 잠들기 전 스크린 멀리하기. 이 간단한 습관들이 당신을 재충전시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집중력은 초능력입니다. 날카로운 마음은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선택적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최고의 집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고 그것을 마치 요새처럼 보호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삶을 가장 크게 움직일 단 하나의 일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 방해 요소가 늘어나기 전에 60분에서 90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모든 탭을 닫고 알림을 끄고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처음에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흩어진 노력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정신은 당신의 엔진입니다. 가치관, 의미, 회복 탄력성이 바로 그 연료입니다. 이 엔진이 약하면 강인한 육체와 명석한 정신도 스트레스 아래에서는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정신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직, 탁월함, 가족, 봉사, 성장.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5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각각이 일상적인 행동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정의해 보십시오. 선택의 갈림길에서 길이 흐릿해질 때 이 가치관들은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실패를 겪었을 때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번 실패를 통해 귀중한 피드백을 얻었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것은 실망감이다.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경계는 안정을 찾고 우리는 계속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 자신과의 매일 벌이는 결투입니다. 어제보다 책 한 페이지 더 읽기, 운동 한 세트 더 하기, 다정한 대화 한 번 더 나누기. 이 작은 1%의 개선은 하루하루 보면 미미하지만 한 달, 1년이 쌓이면 경이로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안락함은 아름다운 휴식처이지만 끔찍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성장은 항상 약간의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을 부러뜨릴 정도가 아닌 적응하게 만들 정도의 적절한 스트레스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훈련을 하십시오. 60초간 찬물 샤워를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30분 일찍 일어나 당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계속 피해왔던 어려운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용기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망토를 두르거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완벽하게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 조종 대신 자각을, 변명 대신 규율을, 안락함 대신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탱하는 몸, 당신을 이끄는 마음, 그리고 당신의 중심을 잡아주는 정신을 매일같이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강철을 단련하는 과정에 비유해 봅시다. 뜨거운 열과 강력한 압력, 그리고 수많은 반복이 쓸모없던 쇳덩어리를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명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겪는 고난과 당신이 내리는 선택, 그리고 끈질긴 인내가 당신을 비범한 존재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초인은 도착지가 아니라 매일의 수련입니다. 당신이 그 삶을 살아낼수록 당신은 애초에 평범하게 살도록 의도된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약점 속에는 강함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물을 주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인생을 헬스장의 러닝머신이 아닌 거대한 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러닝머신 위에서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아무리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공기는 희박해지고 오르막은 가팔라지지만 당신이 보는 풍경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막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다가 문득 어느 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초인이라는 칭호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달이나 한순간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조용한 아침, 알람을 끄고 더 자는 대신 일어나는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대신 진실을 말하는 순간에 움츠러드는 대신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간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망토는 당신의 습관,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정신, 그리고 당신의 용기로 짜여 있습니다. 매일 그 망토를 입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존재, 평범함이 아닌 비범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깊은 통찰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초인이 되는 법,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대한 힘을 깨우는 기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초능력이 만화책이나 비밀 실험실 혹은 특수훈련 캠프가 아닌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범한 삶과 초인적인 삶을 가르는 차이가 어떤 마법이나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건드려보지 못했던 내면의 잠재력을 여는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흔히 초인이라고 하면 높은 빌딩을 뛰어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모습을 떠올리며 자랐습니다.